입시 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입시 주제는요. 이제 정시 시즌을 맞이한 친구들, 자, 2020 정시 상위권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를 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 핵심 사항이 이 2020 수능 이후부터 굉장히 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집 인원의 규모 변화와 정시 지원의 가능권의 변화가 좀 생긴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 상위권 대학부터 시작이 되는 이 연쇄작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선생님 예전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능 응시 인원이 2018년도 이후부터 2019학년도부터 이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어떤가요? 10만 명가량이, 그러니까 2019 수능에 비해서 2020, 2021 수능 응시 인원자가 10만 명 이상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 정원은 특히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는 크게 변치 않는다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정시 이 전반적인 수능 응시 인원의 수능 응시 인원입니다. 응시 인원의 지원 인원 말고요. 지원하고 나서 실제로 응시한 인원의 규모의 변화를 보면 보세요.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사이에 7.8% 정도 감소, 수학 가영은 8.0%, 나영은 7.5%, 사탐은 5.2%, 그리고 과탐은 무려 11.6%나 감소해서 인문계, 자, 여기서 인문계라는 건 나영 사탐 기준입니다. 그 다음 인문계 그리고 자연계 기준 각각 13,000명씩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기에 특히나 과탐 응시 인원은 감소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과탐을 필수로 지정돼 있는 사과탐 교차 지원이 아니라 과탐을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와는 뭔가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와중에 이 인문계 기준으로 상위권 대학들의 모집 규모, 정시 인원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인문계에서도 의치 안 뽑는 대학들, 그리고 자, 이 서울대는 정시 인원의 변화가 없는데 연고대 혹은 고연대, 네, 그리고 서성안이 그리고 수도권 교대에 이르기까지 보이시죠? 정시 인원의 변화가 이렇게 생겨서 인문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이 최상위권, 상위권 대학의 정시 인원이 578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정시 인원이 소폭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수능 응시 인원은 줄어들고 있고 상위권 대학의 정시 인원은 늘어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정시 지원의 가능권에, 지원 가능한, 이제 학과별로는 분명히 달라지고 분명히 눈치 작전도 해야 되지만 가능권에 변화가 생긴다고요. 자, 현재 이 자료는 서울시 교육청 분석 자료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2019학년도 기준 표준 변환 점수 기준입니다. 표점 기준이에요. 보면 전년도에는 표준 변환 점수 401점까지가 전체 추정 등수로 자, 한 1083등 정도, 요 정도니까 지원이 서울대는 표점 401점 정도까지가 지원 가능해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20학년도, 이제 이건 추정 등수긴 한데,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똑같이 401점인데 등수는 훨씬 더 높죠. 1019등으로. 그러니까 서울대 지원 가능 점수가 400점까지 1점가량 떨어진다고요. 인원수를 좀 더 1197명 정도까지 포함이 되는. 이게 연대, 연고대 한 칸씩, 그러니까 연고대가 전년도 2019학년도 기준으로는 394점이 표점이 지원 가능한 점수선이었는데 여기가 마지노선 정도. 그럼 이제 여기 위아래에서 결정이 어느 정도 당락이 결정이 됐을 텐데 연고대도 한 칸씩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 수치로 좀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대는 그러니까 자, 인문 기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의대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문 기준으로 정시 표점이 401점에서 400점으로 연고대가 394점에서 393점으로 서성안이 중경외시 국순세광까지 어떤가요? 전부 다 1점씩 연동해서 하락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년도 이 결과를 이렇게 맹신하기는 좀 힘들어진다고. 특히 올해부터는요. 자연계를 좀 살펴보면 자연계로 좀 더 심해집니다. 보세요. 수도권 의대 같은 경우는 1점씩,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자 1점씩 떨어지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표준 변환 점수에 대한 지원폭이 한 단계씩 더 떨어지는데, 이게 중위권 대학으로 가면 2점, 3점씩 더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관건이라고요. 보세요. 서성안이 같은 경우도 한 2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중경시
이제 외대는 이제 자연계였으면 제외하고요. 그다음 건동홍숙 그리고 이제 국숭세단까지 내려오니까 전년 대비 점수표 이 표점치가 한 3점까지 더 떨어지죠. 이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정시 인원이 좀 늘어나니까 이런 연쇄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우리가 전년도 표점, 전년도 입결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알겠죠? 총정리해 볼까요? 자, 핵심 체크. 첫 번째, 수능 응시 인원이 인문, 자연 각각 13,000명씩 감소 예상이 된다. 그로 인해 거기다 플러스 상위권 대학의 정시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더 늘어날 거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세요. 전년 대비 표준 변환 점수 기준 1점 이상씩 특히 중위권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더 확 전년도 기준보다 더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 결론. 2019학년도까지 포함된 입결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에요. 2020학년도 이후부터는 분명히 역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시 인원, 학생들의 수, 어떤 이제 최종 전반적인 점수 그리고 표점의 변화들까지 고려해서 참고사항일 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 일들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상향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꼭 지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됐죠?